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명절마다 200만 원씩, 여행비로 300만 원씩, 합치면 1억이 넘는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3년 전에 집을 샀더군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저는 평범한 6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아들이 결혼한 게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할 때 저희가 보증금 일부를 보태줬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요. 신혼 초부터 저희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도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한 지 몇 년 됐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써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와줘야 한다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퇴직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죠. 한 달에 180만 원. 저도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그렇게 번 돈을 고스란히 아들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항상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살아요. 며느리도 명절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요? 아들 부부가 3년 전에 이미 집을 샀는데 그 사실을 숨긴 채 계속 돈을 받았다면요? 숨긴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산 기대하지 마라. 이야기는 5년 전 아들의 결혼식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아들 재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재민이는 저희 부부의 전부였어요. 남편 영호 씨는 평생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주방, 공장 포장, 마트 계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은 전부 재민이한테 갔습니다. 재민이 대학 보낼 때 가지고 있던 작은 집을 팔았어요. 재민이 취직 준비할 때 빚을 졌습니다. 재민이 결혼할 때 남은 퇴직금을 털어서 전세금을 보태줬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봤습니다.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사돈댁 형편이 어렵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재민이 잘 부탁해요. 수진이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말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결혼 후 첫 달부터 저희는 1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이가 말렸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우리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월급이 250만 원 남짓이라는 걸, 수진이도 비슷하게 받는다는 걸, 서울에서 500만 원으로 신혼살림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다 큰 자식한테 뭘 더 해주겠어. 그냥 받아.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62세에 경비원이 됐어요. 12시간 교대 근무. 영하 10도 겨울에도 주차장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구했습니다. 점심시간 4시간, 저녁시간 4시간. 뜨거운 기름 튀고 무거운 냄비 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180만 원 더하기 80만 원, 260만 원. 그중 100만 원은 아들한테 보내고 나머지로 저희 둘이 살았습니다. 외식은 사치였어요.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옷은 5년째 똑같은 걸 입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아들한테 얼마를 보냈나 싶어서요. 매달 1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 명절 용돈 200만 원씩, 10번이면 2천만 원. 여행비 300만 원씩, 5번이면 1,500만 원.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금 3천만 원. 다 합치니까 1억 2,500만 원. 숫자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냈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재민이가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수진이가 고개 숙여 인사할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희 빨리 자리 잡아서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허리 통증도 손목 시림도 잊혀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직 어렵구나.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 순덕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너네 아들 잘 됐더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뭐가? 아파트 샀다며? 우리 조카가 같은 단지 사는데 니네 아들 부부 봤다더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아파트? 어머 몰랐어? 2년 전에 이사 왔다던데. 신축 아파트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년? 아들이 집을 산 게 2년이나 됐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지? 화투패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재민이네 불러. 할 말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불러요. 저녁 7시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수진이가 과일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 사왔어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재민아, 너희 집 샀다며?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떨궜고요. 어머니, 그게 저는 끊었습니다. 2년이야. 2년 동안 숨긴 거야. 내가 남이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였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근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워?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돈 달라고 할까봐? 우리가 그렇게 보여? 180만 원 받으려고 영하 10도에 주차장 서 있는 사람이 80만 원 받으려고 뜨거운 기름 튀는 사람이 너희한테 돈 뜯을 것 같았어?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알겠어. 너희들 마음 잘 알겠어. 유산 기대하지 마라. 나도 너희한테 숨길 거 있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등을 두드려줬어요. 여보 울지 마. 애들도 사정이 있었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1억이 뭐가 대수겠어요. 내 자식한테 준 건데.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 말하면 돈 달라고 할까봐 숨겼다는 것. 내가 그런 엄마였나? 평생 자식한테 손 벌린 적 없는데. 오히려 줬으면 좋지. 그런데 아들 눈에 난 돈 때문에 뭐라 할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몇 번을 걸어도 끊었어요.
수진이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문 밖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밑에 뭔가 끼워져 있었어요. 봉투 하나와 편지 한 장.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수진이 글씨였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 적어봅니다. 3년 전 저희가 집을 샀을 때요. 정말 기뻤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우리 집이 생겼으니까요. 바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 샀어요. 하고요. 그런데 재민 씨가 말렸어요. 아직 대출이 많이 남았어.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돈 없냐고 물으실 거야. 그럼 또 보내주신다고 하실 거고. 이제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 저희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경비 일하시는 거.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작년 겨울 우연히 아버님 일하시는 아파트 앞을 지나간 적 있어요. 영하 15도 날씨에 주차장에 서 계시더라고요.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재민 씨랑 둘이 울었어요.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돈 받으니까 아버지가 저러시는 거야. 그때부터 저희는 받은 돈을 따로 모았어요. 한 푼도 안 쓰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드리려고요. 봉투 안에 든 돈은 그 일부예요. 앞으로 매달 조금씩 갚을게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어머니, 저희가 숨긴 건 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어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 알아요.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언제든 마음이 열리시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며느리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아, 그랬구나. 애들이 나를 못 믿어서 숨긴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싫어서였구나. 남편한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영호 씨도 읽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 애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 남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미안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어머니,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받은 전화니까요. 수진이 편지 받다.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갈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먹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엄마도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너희 입장도 이해가 돼. 저와 남편은 아들 부부 집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24평, 대출이 아직 많이 남은 집.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저희 부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엄마도 미안해. 너희 마음 몰라주고 나쁜 말 많이 했어. 남편도 재민이를 안았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힘든 거 신경 쓰지 마. 자식 잘 되는 게 효도야. 그날 저녁, 우리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끓인 된장찌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